아마 그 다음 질문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그 지난 100년간의 이제 그 기억에 나시는 도시 계획과 그리고 기억에 나는 도시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원래는 이제 다 최고의 도시 계획과 최고의 도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대부분 이제 기억에 남는 도시 계획과 기억에 남는 도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이 질문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대답할지 예, 될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그 공건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시를 갖다 형성한다 그럴 때 특히 이제 신도시 같은 걸 만들면 저는 이 5개 신도시를 만들고 나서 이 중간 평가를 갖다 할 때 이제 제가 그 주도를 해가지고 중간 평가를 갖다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원래 이제 도시라는 게 사람이 모여 살면서 도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도시가 그냥 이루어진 저거 말고 그때도 물론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저거보다는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체계를 잡은 거는 2차 대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100년을 따지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100년이. 근데 제가 이렇게 읽은 이 아티클 중에 재밌는 게 이제 그 레비타운 같은 거예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귀향하는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그 도시로 인구가 모여들면서 이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았었거든요. 도시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도시 시설들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이 레비타운이 형성됐을 때 제일 처음에는 쭉 집만 져놨다가 그 다음에 뭐 교회도 짓고 뭐도 짓고 이렇게 조금씩 지어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도시가 형성되고 나서 20년이 지나니까 거기서 이 미스 레비타운을 갖다가 뽑고 그다음에 골프장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뭐라고 그 서술을 해놨는 거지 20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도시가 제대로 갖춰서 모든 것이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도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도시 활동도 제대로 갖춰졌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의 그 도시로 형성되는 데는 최소한 한 20년은 걸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갖다 하게 됐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1965년에 지금 국토연구원 그 전신인 이 주택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설 부산에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서구의 도시계획을 갖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개시키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그 과정에서 그 저거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지역을 갖다가 남서울 계획이라고 그래서 이 계획을 갖다 그때 근데 이제 저도 참여를 했었고 이런 저걸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됐다 그러면 서울이 이제 그 한국동란이 이후에 아주 초토화가 돼가지고 그 길이고 뭐고 제대로 없어지니까 이제 대로를 갖다 쭉 만들고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어떤 면은 이 계획도시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서 도시가 많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근데 외국에서 이제 저걸 보면 아무래도 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 도시 설계에서는 이 하버드 그 가든시티라든지 또는 미국의 신도시 하면 전 콜럼비아 시티가 굉장히 많이 머리에 들어오는데 그거는 제가 콜럼비아 시티 바로 그 경계에 제 형님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도 수십 번은 콜럼비아 시티를 갖다 제가 방문해서 그 발전상을 갖다가 확장되고 하는 그 발전상을 쭉 봤고 학교에서도 그 과정을 갖다가 배웠기 때문에 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는 데서
어떤 그 과정을 갖다 거치 나오는 것 갖다가 비교적 이 재밌게 상세하게 그 들은 것 같아서 이게 상당히 그 머리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드먼드 베이컨 같은 사람은 마침 필라델피아에 있어가지고 이 학교에서 어쩌다 한 번씩 뵐 수 있었던 분이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이가 그 이 설계한 그 이 도심의 그 이 건물들이며, 또 이제 그때 당시 도심의 그 건물들은 어떤 설계를 하더라도 그이가 어프로브를 하지 않으면 건설을 못했던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 가보고 그분을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쓴 책들을 갖다 보면서 상당히 그 인상 깊었다고 그러는 그런 이저고, 그 이후에 그냥 책으로서 이저건 거는 그이 제이콥슨의 그 플랜 위다웃 플랜 하는 이런 구조 상당히 좀 그 자유분방하다 그럴까 하는 이런 구조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그 이저가 그다음에 이 도시계획의 이 방법론으로서는 메소드로서는 이 리저널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런 구조에서 제가 마침 공부한 구조가 있었지만 이 월터 아이자크나 브리턴 해리스를 갖다 직접 뵙고 배웠고, 또 브리턴 해리스의 이 리서치 어시스턴트 놓을 때 또 하고 하면서 많이 이 옆에서 배운 그런 구조시 있어서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동남과 우리가 신도시라고 그러는 이런 그 과정을 갖다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부터 쭉 했을 때 제가 그 옛날에 허피에 있었던 이 과정에서부터나 이 알던 분들 또는 그때 이름을 들었던 분들이 아마 저희 학교의 그 초창기부터 주원장관을 갖다 비롯해서 쭉 전부 다 뵀었기 때문에 주원장관이라든지 제가 아까 박병주 교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이 경남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는 분들이고, 뭐 그분이 무슨 일을 했던 건 뭐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이외에도 그 저희 학교에 그 고문으로 계셨던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이 초창기부터 만나 뵀었고, 그래서 제가 이 살아 계신 분들은 여기 거론할 그런 구적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제 머릿속에 굉장히 남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황희영 교수님, 그 지도 교수님이었던 이 윤정석 교수님도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분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같이 중앙도시계획을 갖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뵙고 그러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하워드의 전원 도시하고 이제 빛나는 도시인가요? 이렇게 늘 비교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는 당시에 전원적인 도시가 당연히 좋다는 생각을 해서 꼬르부제 그런 도시 이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고충화시키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우연히 꼬르부제가 20년도인가 쓴 더 시티라고 하는 책을 내가 딱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대학원 교재로 한번 썼어요. 하면서 다 읽었었는데 읽고 나니까 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시대를 앞서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오늘날 우리 도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어떻게 보면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 도시를 이렇게 예견한 이거나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었다. 어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 학자 중에서는 피터 홀이 2009년도인가 뭐 신문가 한번 여기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기조 강연을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 딱 시작하면서 한국 남한 정도의 이 크기나 인구 밀도나 크기로 이렇게 보면 정도는 이 남한 전체를
하나의 도시로 보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 얘기를 한 말씀 그 대가가 막 다 가시는데 아무튼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지자체에 탁 쌓인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는가. 워낙 우리가 더 좁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게 민상이 좀 많고. 우리 국내 분들은 아무튼 작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역시 그 이제 윤석덕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었으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술도 같이 많이 마시고 뭐 이래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학회하고 관련해서는 역시 박병주 교수님이 참 학회를 정말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신 분이었다. 뭐 이런 인상으로 이렇게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러고 이제 그때 학회에서 인도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그 짠디가리를 갔었는데 거기 중심에서 그 당시 강병기 교수님께서 60대 거의 뭐 후반 가까울 때인데 그냥 거기서 탁 그 전체적인 구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선 뭐 그런 지식에 대해서도 뭐 놀랐지만은 그 에너지 저 요새도 저런 에너지가 있으시구나 하는 게 굉장히 지금도 인상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는 원영태 교수님이 많이 이렇게 그 처음에 도시 골격을 탁 짤 때 제가 이제 뭐 맡은 분 하면서 몇 번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골격을 탁 짜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대가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탁탁탁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도시 뭐 설계 분야이지만은 아무튼 그 분야에서는 정말 대가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도시라고 그러나요? 최고 도시 기억에 나는 도시 계획. 아무래도 좀 세종시 같아요. 그래. 행정시 복합도시 그것을 처음에 입안해가는 과정에서도 워낙 파란만장했고 힘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재정과 또 사람이 투여돼서 지금 만들고 있는 도시니까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 도시는 이제 몇 가지 정말 21세기 이념을 좀 담으려고 그래서 그걸 도시의 공간적인 평등 어디에 살든 간에 그렇게 서로 간에 그 불평등을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중심부를 이렇게 좀 나누고 그런 어떤 평등이라는 이념을 좀 실현하려고 했던 거 가운데 이렇게 턱 비우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도 좀 배려를 한 도시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 막 고층화되는데 거기는 아주 엄격하게 그 높이 규제를 해서 BRT 노선 주변으로는 urban 월이라면서 5층으로가 이게 쭉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심가인데 전부 다 규제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새로 만든 도시면서도 그렇게 정말로 막 빌딩 숲이 아닌 그런 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체 골격부터 짜서 시도를 하고 아직은 뭐 계획대로 분담률이 따라가지 모르지만 원래 70%를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분담하고 있어서 나름 그런 큰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세종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현재도 그러고 있고 또 가장 기대도 되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질문이 아마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강의하는 것이 뭐 계량 분석기보다 이렇게
뭐 지역 경제나 경제성 분석이나 다 이렇게 수를 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제 연구도 그냥 어떻게 하면 이게 알고리즘을 잘 짜가지고 이것도 솔루션을 내는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시 문제를 제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도시계획가가 누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실은 다른 교수님들은 뭐 하시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제 가장 가까운 분이 우리 강병계 교수님이 그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계획 이론이라든가 어떤 설계를 학문으로서 발전시킨 분 아닌가 그래서 은사님 제가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고 굉장히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잊을 수 없는 분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존에 계신 분은 많이 계시지만 이제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을 이제 잠실에 적용해서 이렇게 했었던 우리 영구 교수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고의 도시계획 해외의 경우를 보면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기술적인 거 이외에도 과연 지금 그 당시에 계획 개념이 아직까지도 많은 도시의 계획 개념에 영향을 준다든가 아니면 토지 이용을 좀 구상하거나 공간체계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100년이 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버드의 그린 가든 시티가 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러한 계획 그랬던 도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